코리안,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마. 김치나 먹으러 가. 남학생은 한국인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필리핀의 불량 학생의 주먹이 여학생의 뺨을 향해 날아가던 순간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소녀에겐 한없이 느렸기 때문에 간파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놀라운 속도로 남학생의 손목을 낚아챈 한국 여학생에 이어지는 반격.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동쪽 작은 체육관, 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16 이하연의 인생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은 채 강렬한 눈빛으로 상대를 향해 차오르는 발차기. 6개월 전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죠. 사람들은 하연을 가리켜 한국 태권도의 미래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하연의 미래가 이렇게 뒤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고요. 하연아, 아빠가 해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필리핀으로 이사 가야 해. 이 한마디에 하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코로나 이후 계속된 불황으로 파산 직전이었고 해외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였던 거예요. 태권도 꿈을 접고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라니 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전 여기서 태권도 계속하고 싶어요. 제 꿈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하연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10대 소녀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연은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하연은 금메달을 손에 쥐고 흐느꼈어요. 왜 하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코치님은 하연이 내년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거라 자신했었죠. 그 모든 꿈이 이제는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미워요. 아빠도 엄마도 다 미워. 하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이것이 모두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왜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지, 왜 자신의 꿈을 희생해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하연은 떠나는 날까지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짐을 싸면서도 뚱한 표정으로 일관했고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도 건조하게 끝냈습니다. 태권도 도복과 메달은 짐 가방 깊숙이 넣어뒀어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비행기 안에서 하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연은 헤드폰을 끼고 음악 소리로 그 말을 차단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춘기 특유의 억울함과 분노가 그 이해심을 가로막았어요.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하연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낯선 소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정착한 곳은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연의 마음이 편안해지진 않았어요. 새 집은 좁고 답답했으며 한국에서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죠. 하연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여기도 좋은 학교가 많대. 아버지의 말에 하연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저는 적응 안 할 거예요.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등교 시간이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연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고 부모님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들도 낯선 환경에서 식당을 차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하연은 그런 부모님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새 학교 첫날 하연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 교실에 들어섰어요. 선생님의 소개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하연은 그저 투명인간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외톨이로 말이에요. 엄마,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하연은 일주일째 아침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식당 준비로 바쁜 어머니는 그저 다독일 뿐이었죠. 조금만 참으면 적응할 거야. 우리 하연이가 국가대표 아니었니? 이것쯤이야. 하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10대 특유의 자기중심적 감정이 더 강했죠. 하연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 몰래 태권도 스트레칭과 발차기를 연습하며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거죠. 학교 생활 2주째 하연은 여전히 친구 한 명 없이 지냈습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가 섞인 대화는 여전히 낯설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얼굴이 붉어져 말을 더듬곤 했죠. 하연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지만 어쩐지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루카스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일진이었습니다. 17살의 그는 학교를 자신의 영토처럼 여겼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에밀과 미구엘이라는 친구들이 함께했죠. 그들의 시선이 하연에게 향하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온 애 보이지? 왜 저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야? 루카스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에밀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기네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 온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갑자기 전학 오는 애들은 다 사연 있잖아. 미구엘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조용히 지내는 척하는 거겠지. 그들의 눈에 하연은 그저 문제가 있어 도망쳐 온 한국 애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적대감을 품은 그들은 하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칠 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하연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정도였죠. 하연은 그저 참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면 곧 관심을 잃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루카스와 그 친구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연의 신발을 숨기거나 필통에 있는 펜들을 모두 빼가는 등 짓궂은 장난은 계속됐습니다. 하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밤 베개를 부여잡고 울면서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모두가 존경하는 태권도 선수였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괴롭힘의 대상일 뿐이었죠. 그날 체육 시간, 선생님은 피구 게임을 시작했어요. 하연은 늘 그랬듯 구석에 서 있었지만 갑자기 날아오는 공들을 본능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반사신경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1명, 2명, 5명의 공격을 모두 피하자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하연을 바라봤죠. 와, 저 한국의 움직임 봐. 어떻게 저렇게 빨라? 친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하연은 반 친구들의 관심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났어요. 그러나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카스의 눈에는 뚜렷한 적이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토에 침입자가 생긴 기분이었을 테죠. 체육 시간이 끝나고 하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루카스의 여자친구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뚜렷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너 진짜 뭐야? 한국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설치는 거야? 소피아의 날카로운 물음에 하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오해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연이 말을 하기도 전에 소피아는 하연의 가방을 잡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책들이 무릉덩이에 빠졌어요. 하연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와서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뭐라고 우리 학교에 와서 관심 받으려고 해? 그들은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어요. 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젖은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진 않았어요. 이유 없는 미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로 돌아온 하연의 책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리안,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하연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국 땅에서 식당 개업 준비로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처럼 또 루카스와 그 친구들을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은 침대 밑에서 태권도 도복을 꺼냈어요. 손으로 천천히 도복을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영광을 떠올렸죠. 국가대표 선발전, 치열했던 결승전, 금메달을 목에 걸던 순간 하연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태권도 선수였다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왜 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똑바로 선 자세로 당당하게 걸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몇몇 학생들은 하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하연의 변화는 더 큰 도발로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도 하연을 괴롭힐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오후 하연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뒤편을 지나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코리안, 잠깐 얘기 좀 하자. 루카스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함께하는 에밀과 미구엘이 서 있었어요. 하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분했어요. 루카스는 비웃으며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적이가 담겨 있었죠.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던데? 갑자기 잘난 척은.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루카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연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연을 둘러싸며 체육관 벽 쪽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어요.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이 몸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더 가까이 다가와 하연의 얼굴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코리안,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마. 김치나 먹으러 가. 하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모욕하는 말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에밀이 갑자기 하연의 가방을 잡아채려 손을 뻗었어요. 순간 하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태권도 동작으로 몸을 살짝 비틀며 에밀의 손목을 피했고 그의 손등을 정확히 탁 쳐냈어요. 에밀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헛손질하며 중심을 잃자 순간 그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루카스와 미구엘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뭐야 방금.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하연의 움직임은 보통 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마치 훈련된 움직임 같았죠. 미구엘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에밀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비볐습니다. 하연의 눈빛은
이미 싸움의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태권도 경기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차가운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과 방어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그 감각이 되살아났죠.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하연에게 다가섰어요. 방금 전의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강하게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겁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 짓이 통할 것 같아? 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저 루카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루카스의 눈동자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연의 차분함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됐어.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루카스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에밀과 미구엘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 하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감이었죠. 하연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은 분명 다시 올 것이고 다음에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연은 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권도 도복을 꺼내 입고 기본 자세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본 동작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하나씩 동작을 해나갈수록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자 하연은 급히 동작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도복을 입은 하연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권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연의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하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연은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하연아, 우리가 한국에서 너의 꿈을 접게 한 것 정말 미안해. 엄마도 아빠도 내가 얼마나 태권도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 꿈을 희생시켰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강하고 의젓한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매일 밤 하연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하연의 말에 어머니는 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메달을 목에 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신감과 긍지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기본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발차기와 손동작, 스텝을 하나씩 복습하며 몸을 풀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훈련이라 몸이 뻣뻣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등교길 하연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등교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어제 체육관 뒤에서 있었던 일은 하연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태권도 선수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거예요.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하연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연을 바라봤죠. 루카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에밀과 미구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연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어요.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하연이 식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루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적이가 서려 있었어요. 하연과 눈이 마주치자 루카스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학교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하연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신호였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학교 뒷골목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쓰레기통 사이 좁은 공간에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연이 다가가자 루카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왔네. 용기는 인정해.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에밀과 미구엘은 루카스의 양옆에 서서 하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어요. 하연은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태권도 경기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긴장감, 집중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루카스의 말에 에밀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제 하연에게 당한 수치심을 씻으려는 듯했죠. 에밀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보였어요. 수천 번 훈련한 태권도 스텝으로 하연은 가볍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에밀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어요. 하연은 순간적으로 에밀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태권도 기본 호신술이었어요. 에밀이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에밀의 비명에 미구엘이 분노하며 하연의 뒤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하연은 이미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정확히 뒤돌려차기를 날렸어요. 태권도 선수의 본능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연의 발이 미구엘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미구엘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헐떡였어요. 루카스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두 친구가 순식간에 쓰러진 거예요. 하연은 다시 기본 자세를 잡고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루카스는 당황하며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더 이상 하연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에밀과 미구엘도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넌 대체 뭐야? 루카스가 이를 악물며 물었어요. 하연의 실력에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혔어요. 한국에서 온 태권도 선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하연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대를 골랐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가방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에밀과 미구엘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원한 해방감이었어요. 마치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가벼운 기분이었죠. 학교로 돌아오는 길 하연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맴돌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다시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하연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을 테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사실은 태권도 선수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들었어? 하연이 루카스네 셋을 한 방에 때려 눕혔대. 진짜 태권도 국가대표라던데? 학생들의 시선이 하연을 향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경계가 아닌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저 조용히 수업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차올랐어요. 하교 시간, 평소와 달리 몇몇 학생들이 하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하연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하연은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하연이가 드디어 제 모습을 찾았구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하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내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님의 지지와 이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에서 하연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한국 전학생이 실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와일드 파이어처럼 번져나갔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하연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경계와 무시가 아닌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거든요. 저기 지나가는 애가 루카스네 일당을 모두 때려 눕혔대. 진짜 태권도로 3명을 한꺼번에 제압했다면서? 태권도? 그게 뭔데?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지만 하연은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도 밝아졌죠. 루카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연을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진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었어요. 체육 시간 마이클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 하연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루카스와 친구들이 다쳤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내가 했다는 말도 들었어. 하연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이클 선생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걱정하지 마. 루카스가 내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태권도 선수였니? 하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청소년 국가대표였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싶어 했거든요. 다음 주에 학교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니?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하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곳에서 태권도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집에 돌아온 하연은 부모님께 선생님의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도 하연을 응원했고 식당 뒤편에 작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하연은 그날부터 오랜만에 태권도 띠를 메고 기본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발차기와 품새를 반복하며 몸의 감각을 되살렸어요. 스포츠 페스티벌 당일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복을 정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경기장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와 몇몇 반 친구들이 하연을 응원하러 찾아왔어요. 그들의 응원에 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소개와 함께 하연이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하연에게 집중됐죠.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본 자세를 잡았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하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품새로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난이도 높은 동작들이 이어졌어요. 하연의 발차기가 공중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체육관에 탄성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하연의 움직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연은 아버지가 준비해준 돌격판을 정확히 격파했어요. 탁! 소리와 함께 돌격판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체육관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그날의 시범은 하연의 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연에게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하연을 자신들의 테이블로 초대했거든요. 하연아,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마리아의 제안에 하연은 놀랐습니다만 친구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연의 주도로 학교 최초의 태권도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였지만 점점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하연은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동아리 회원 중에는 미구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구엘은 하연에게 사과했고 하연은 그를 받아들였어요. 태권도의 정신은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루카스와 에밀은 여전히 하연을 멀리했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내 하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외국에서 온 애가 아니라 태권도 선생님이었어요. 하연의 얼굴에 미소가 늘어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분노와 원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 친구들을 만들고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하연은 연습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떠났고 하연 혼자만 남아 매트를 정리하며 오늘 가르친 동작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루카스였습니다. 하연은 잠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지난 대치 이후 루카스와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루카스는 어색하게 서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가 더 가까이 다가와 연습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루카스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런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의도를 먼저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루카스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하연은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루카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야. 아버지는 거의 집에 오지 않고 어머니는 내 얘기에 관심도 없어. 항상 혼자였어. 루카스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어요. 하연은 처음으로 루카스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고 거만해 보였던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말이죠. 루카스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강함을 증명하려 했는지
특히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쉬운 표적이 되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하연의 태권도 시범을 본 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하연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처럼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이해해.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많이 화가 났었거든. 한국에서의 내 모든 것을 두고 와야 했으니까. 하연의 말에 루카스는 놀란 듯 쳐다봤어요. 그는 하연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은 숨어서, 루카스는 공격해서 말이죠. 루카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희 동아리에 들어가도 될까? 루카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완전히 믿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권도의 정신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이지. 하지만 태권도는 쉽지 않아. 규칙도 많고 존중과 인내를 배워야 해.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정말로 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태권도 동아리의 새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원들이 의아해했지만 하연이 그를 받아들이자 곧 모두가 루카스를 받아들였어요. 루카스는 열심히 기본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보다 뒤처졌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연은 루카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어요. 때로는 자세가 틀리면 하연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회원들과도 점점 어울리기 시작했죠. 연습이 끝난 후 루카스는 종종 하연에게 자신이 태권도를 잘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연은 항상 미소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실력보다 태권도 정신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주말 하연의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루카스가 찾아왔어요. 하연의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루카스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곧 미소 지으셨습니다. 루카스는 하연의 부모님께도 사과했어요. 자신이 하연을 괴롭혔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고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했죠. 하연의 아버지는 루카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잊자꾸나.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야. 루카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어른의 따뜻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하연은 그런 루카스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필리핀에 온 이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루카스가 동아리에 들어온 일, 그도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 누구나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 태권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적었어요. 하연의 일기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분노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화해의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필리핀에 오게 된 것이 최악의 일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달라지면서 하연의 마음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태권도 동아리는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었고 하연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학생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연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조용히 주방 한쪽에 서서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를 꼼꼼히 하시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손님들에게는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연아, 일찍 왔구나. 어머니가 하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연의 눈에는 어머니의 손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리하다가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 칼 자국들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하연이 어머니의 손을 가리키자 어머니는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아, 이거 괜찮아. 요리하다 보면 이런 거 생기는 거지 뭐.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하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연은 자기 방에서 혼자 먹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빠,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하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있어.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더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하연이 태권도 가르치는 게 소문이 나서 식당에도 도움이 됐어. 몇몇 학부모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태권도 활동이 가족의 식당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었네요. 하연의 말에 부모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연아, 내가 잘 적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너무 고마워. 처음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했거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해외로 나오게 된 것 때문에 내 꿈을 접게 만들어서 늘 미안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자신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꿈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함을 안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죠? 하연의 질문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내가 울면서 잠드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단다. 엄마도 아빠도 너무 바빠서 너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고 하연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불만만 키워왔던 거예요. 저도 미안해요. 아빠, 엄마 많이 힘들게 해드렸죠? 이곳에 오기 싫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떼쓰고 하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다정하게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했어.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어머니는 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학교 생활은 좀 나아졌니?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이야기, 친구들이 생긴 이야기, 심지어 루카스가 사과하고 변한 이야기까지 모두 부모님께 들려드렸어요. 부모님은 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의 말에 하연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하연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빠, 엄마, 고마워요. 저도 이제 가족을 지킬게요. 하연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연은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배워갔어요. 주말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가끔은 태권도 동작을 보여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에 짧은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태권도 소녀의 한국 식당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연의 동아리 친구들도 종종 식당을 찾아왔고 때로는 함께 모여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정리하던 하연은 문득 아버지가 홀로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아버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게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고민들이야. 하연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이제 저도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하연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가족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연의 진지한 물음에 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큰 힘이 된단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이에요. 태권도 실력을 살려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죠. 다음 날 하연은 마이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태권도 시범 대회나 지역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있는지 물었어요. 선생님은 반가워하며 다음 달에 있을 지역 무술 대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족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하연은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후에도 남아 연습했고 집에서도 틈틈이 품새를 연습했어요. 부모님은 하연이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지 궁금해했지만 하연은 비밀로 했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상금을 가족에게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무술 대회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하연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빌려 기본 품새부터 고급 동작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듬었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와 마리아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도 하연의 연습을 도왔어요. 대회 전날 밤 하연은 도복을 정성스레 다림질했습니다. 흰 도복의 매무새를 바로잡고 검은 띠를 반듯하게 접어두었어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는 하연의 모습이었어요. 강하고 당당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하연은 일찍 일어나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영양 가득한 아침을 먹고 아버지는 하연을 대회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여러 학교에서 온 선수들이 이미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관중석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놀랍게도 태권도 동아리 친구들 전원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하연 선생님 화이팅! 이라고 쓰인 현수막이었어요. 루카스와 마리아가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서둘러 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당 일을 잠시 미루고
딸의 대회를 보러 오신 거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하연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이름이 호명되자 하연은 단정한 도복을 입고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친구들과 부모님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은 심사위원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하고 기본 자세를 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하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천 번 연습한 품새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며 힘과 유연성, 균형을 모두 보여주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관중들은 하연의 절도 있는 움직임에 탄성을 내뱉었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하연은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연은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서 박수를 치고 계셨고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올랐어요. 결과 발표 시간,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결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지역 청소년 태권도 대회 품새 부문 우승자는 이하연 선수입니다. 하연의 귀에 우승 발표가 들어왔을 때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하연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연은 떨리는 다리로 시상대로 올라갔습니다.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관중석에서 부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성장의 증표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하연은 금메달을 들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하연을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참으며 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연은 메달을 들어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상금으로 식당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대회에 참가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태권도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버지는 하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보다 더 값진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이란다. 그날 저녁 하연의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당을 일찍 닫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하연의 우승을 축하했어요. 한국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메달이나 상금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학교로 돌아온 하연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태권도 동아리는 점점 커져 이제는 학교의 대표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하연은 창문을 열고 마닐라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국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